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어의 성격, 단어의 형성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만들어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나눠보면 형성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점이니까 꼭 이번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먼저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단일어인데요. 단일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 이때의 근자는 루트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늘 같은 단어는 이 하늘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글자가 하나의 어근으로서 존재하고 이 어근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별 같은 경우는 이 별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하나의 어근, 하나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고 이렇게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어휘들 중에서 대부분의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일어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단어는 이렇게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어근에 뭔가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접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접사는요, 뭔가 어떤 어근에 붙어서 홀로 쓸 수는 없으면서 플러스 알파적인 의미를 더하는 애를 접사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맨몸 같은 경우 몸은 몸인데 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어떤 의미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맨이라고 하는 애는 독립적인 단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고요. 항상 어떤 어근에 붙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애를 우리는 접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도둑질 같은 단어도 도둑은 도둑인데 도둑이 하는 행동이라는 뜻으로서 질이라는 접사가 붙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실제로 어떤 어근에 접사가 앞부분에 붙었느냐 뒷부분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앞부분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 뒷부분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 꼬리 미자 써서요. 접미사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파생어는 바로 복합어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실제로 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근의 의미를 뭔가 더 넓혀줄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범주가 넓을까요? 또는 맨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범주가 넓을까요? 그쵸. 맨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몸 중에서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접사가 붙으면 해당 어근의 의미가 좁아지는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의미를 문법에서는 의미를 한정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법 문제 공부하면서 해설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파생어와 관련해서는 어근과 접사의 의미와 성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접사가 어디 붙었는지를 해당 단어를 보고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성어인데요.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단어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 사실상 거의 독립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 어근과 또 다른 단어 수준의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밤나무 같은 단어는 밤이라고 하는 원래의 어근과 나무라고 하는 원래의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 따라서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C라고 하는 합성어, 즉 새로운 단어로 탄생하는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예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단어고요. 얘도 한 단어죠. 그리고 밤나무 그 자체도 한 단어니까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두 개의 단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도 좀 가지셔야 되겠고, 합성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뛰어놀다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 뛰다라고 하는 단어와 놀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뛰다의 형태로만 쓰지 않고 뛰고, 뛰니, 뛰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래서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동일한 아이인 것이죠. 따라서 뛰다가 뛰어로 바뀌어서 붙었으나 이것은 뛰다와 놀다가 그대로 결합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뛰놀다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 역시 뛰다라고 하는 단어와 놀다라고 하는 단어, 즉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뛰다의 경우 뛰다, 뛰고, 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뒷부분을 바꿔서 쓰기는 할지언정 얘만 잘라서 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뛰 이렇게만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뛰놀다의 경우에는 자를 수 없는 지점을 잘라서 가져다 붙여놓은 방식으로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놀다 같은 합성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합성된 합성어고요. 뛰놀다 같은 경우는 뭔가 앞에 있는 단어를 억지로 잘라다가 붙여놓은 부자연스럽게 합성된 합성어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성된 합성어가 좋은 거고 부자연스럽게 합성된 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성의 방식 자체가 다를 뿐 우리는 두 개의 단어 모두 다 합성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 즉 둘 다 뛰다와 놀다 두 개의 어근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합성어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만 있다면 합성어에 대한 이해는 그걸로 끝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의 형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해당 단어의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개의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지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복합어가 있는데, 접사가 붙는 경우에는 파생어로서 접두사가 붙느냐 전미사가 붙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접사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로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만나는, 두 개의 어근이 만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 모양 그대로 합쳐지기도 하고 어색하게 합쳐지기도 하더라. 그러나 어색한 합성어가 나쁜 합성어는 아니며 합성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일 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는 말로 묻기도 하고요. 단어의 성격이라는 말로 묻기도 하는데, 어떻게 묻건 간에 우리는 해당 선택지를 보시고 이거 단일어랑 복합어 구분하라는 문제구나, 파생어와 합성어 구분하라는 문제구나,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인지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인지 구분하라는 문제구나, 자연스럽게 합성된 합성어인지 부자연스럽게 합성된 합성어인지 구분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답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어의 형성 방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포인트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